감독이 이제 두 명으로 압축이 되고 거의 이거는 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뭐 여기에 더해서 카사스 감독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카사스 감독은 사실은 우리와 같은 조기 때문에 힘들고 현실적으로 포엣이냐 바그너냐 둘 중에 한 명으로 되는 것이 좀 유력해지고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포엣과 바그너가 엄청나게 능력이 막 우리 대표팀에 올만한 감독이 아니냐 엄청 떨어지냐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그너 감독도 마찬가지고 포엣 감독도 마찬가지고 유럽 빅리그의 경험도 있고 최근까지 어쨌든 감독을 했었고 챔피언십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리그니까 그 리그에서 승격권까지 가봤고 바그너는 포엣 감독은 유로 예선에서 어쨌든 프랑스 네덜란드 그 한 조에서 꽤나 선방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유로에 올라올 뻔했고 그래서 포엣 감독이나 이 바그너 감독이 엄청나게 커리어가 떨어지는 감독들은 아니에요. 우리 대표팀의 입장에서는 현직에 있었던 유럽 감독들을 데려오는데 빅리그 경험도 있다. 굉장히 메리트거든요. 물론 이제 벤투 감독과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벤투 감독은 일단 출발점이 여기였죠. 스포르팅과 포르투갈. 그리고 일단 스포르팅과 포르투갈에서 유로 4강을 가봤고 챔피언스리그 16강도 가봤죠. 그러다 보니까 벤투 감독은 기본적으로 약간 포르투갈과 스포르팅에서 좋은 그런 감독의 시작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포르투갈 감독직이 끝나고 크루제이루 가서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피아코스 가서는 완전히 실패는 아니에요. 올림피아코스가 갔을 때 이제 완전히 실패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중간에 좀 경질이 됐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가서 약간의 좋지 않았죠. 몇 경기 안에서 원래 이제 전력이 좀 특출난 팀은 아니었거든요. 충칭이. 그래서 벤투 감독도 물론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충칭이 원래 저 정도 아니냐 올림피아코스에서는 이제 실패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스포르팅 포르투갈에서 점점 내려오다가 커리어가 한국에서 이제 반등을 위해서 한국으로 왔고 월드컵에 나가서 충분히 본인의 축구를 보여준 사례거든요. 벤투 감독은 물론 이제 벤투에 비해서는 포엣이나 바그너 감독이 뭐 챔피언스리그나 아니면 이제 뭐 유로나 큰 무대에서 했던 건 없긴 하죠. 물론 포엣 감독도 근데 하락세에 있었던 감독이잖아요. 브라이튼 시절에 3부 리그에서 2부 리그까지 올라왔고 썬덜랜드에서 어쨌든 좋은 모습 보여줬고 프리미어 리그에 와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죠. 아테네에 가서 실패, 베티스에서 실패, 충격적으로 중국에 와서도 실패. 이거는 이제 그 상하이 선화에서 실패한 건 그 충칭은 정말 그래도 벤투 감독이 갔을 때 원래 좀 안 좋은 팀이었어요. 근데 저 상하이 선화는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테베스 막 이런 이제 굵직한 이름들도 막 있었고 물론 테베스가 성실하게 안 했지만 상하이 선화가 지원도 해줬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보르도로 가서 보르도는 이제 뭐 갔을 때 구단의 이제 내부적인 마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 썬덜랜드 시절부터 브라이튼까지는 좋았다가 쭉 내려가다가 그래도 이제 그리스에 와서 어느 정도 자존심 회복까지는 한 거거든요. 그리스의 조가 매우 어려웠었고 프랑스 네덜란드랑 한 조였으니까 근데 1등 2등만 나가거든요. 그리고 3등은 플레이오프로 빠지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조지아랑 만났고 조지아랑 이제 0대0에서 승부차기로 이제 밀려서 떨어진 건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리스에선 그래도 조금은 선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엣 감독도 벤투 감독이랑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이 좀 비슷하죠.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슬슬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는 자존심을 회복한 상태 그런 상태고 바그너 감독도 좀 비슷해요. 이 감독이 허더스필드에 있을 때 챔피언십에 있을 때 허더스필드를 프리미어리그로 올려놓은 감독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허더스필드가 강팀도 아닌데 그리고 허더스필드가 프리미어리그로 왔을 때 한 시즌 잔류했습니다. 바그너 감독 밑에서.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 허더스필드 데리고 잔류한다는 게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기서 분명히 바그너 감독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샬케 완전 망했고 그래서 분데스리가 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죠. 샬케 때 너무 못해가지고 샬케 때는 정말 폭삭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보이스에서도 망했습니다. 샬케에서는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두 시즌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시즌에 초반에 반짝하다가 계속 내리막이었고 이거를 좀 지켜보던 구단이 두 번째 시즌을 시작했는데 1라운드 8대 0패 2라운드 3대 1패 2라운드만 보고 이 감독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샬케에서 경질을 했습니다. 완전 실패죠. 영보이스에서도 영보이스가 최근 7년간 우승을 6번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우승을 못했던 시즌이 바그너 감독이 있을 때예요.
기본적으로 바그너 감독이 영보이스에서도 실패를 하면서 잘렸어요. 그리고 노리치에 와서는 그래도 노리치에서는 어느 정도는 자존심 회복까지는 했죠. 물론 승격은 못했지만 노리치에서 승격 플레이오프까지는 갔었으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포획 감독이나 바그너 감독이나 일단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올 때, 챔피언십에서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올 때 그때 이제 본인들의 능력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는 커리어. 근데 우리가 이 정도 커리어 가진 감독이 보통 우리 한국 아시아권으로 오거든요. 우리가 빅리그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현직 감독을 데려오기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독들이 온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이상한 프로필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이 감독들이 클린스만이 경질된 다음에 3월 달에 이름이 나오고 온다고 했으면 벤투 감독 이후에 비슷한 커리어를 가진 그런 감독이 오는구나 라고 했겠죠. 3월 달에 왔으면. 근데 3월 달에 임시 감독, 6월 달에 임시 감독을 했는데 그랬는데도 포획과 바그너인 거예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이 정도 끌었으면 더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생겼고, 더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길어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제시 마치, 귀네슈, 르나르도 이제 뭐 리그왕에서 망하지 않았냐? 맞는 말입니다. 르나르도 클럽에서는 별로였어요. 릴에 있을 때 14경기 만에 잘렸습니다. 3승 7무 4패. 리그왕에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감독은 국가대표팀을 두루두루 경험하면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2회 우승, 모로코도 최근에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 공격적인 라인 만들고 축구를 했잖아요. 그 기초를 세운 게 르나르 감독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끌고 어쨌든 인상적인 경기력. 그러니까 르나르가 어쨌든 포엣이나 바그너처럼 빅리그에서 보여준 건 없지 않느냐. 그렇긴 한데 또 국가대표팀 경력으로 보면 꽤나 이제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약하지 않느냐. 아시안컵보다 어려운 대회입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그래서 누가 우승할지 모르는 굉장히 경쟁력이 꽤 있는 그 컵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르나르 감독도 우리가 그냥 스무스하게 놓친 거잖아요. 물론 르나르가 이제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렸지만 어쨌든 그것도 협상을 잘하냐 못하냐의 또 이야기인 거죠. 르나르가 이제 우리 대표팀에 오고 싶게 만들고 우리 대표팀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이것도 협상 능력이니까요. 그리고 귀네슈 감독은 매우 아쉬운 명단이에요. 왜냐하면 귀네슈 감독은 국가대표팀으로 월드컵 나가봤고요, 유로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이 유로에서도 이제 유로 나가서 정작 이제 잘 못했지만 그 전까지 유로 예선에서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유로 예선에 튀르키예가 꽤나 잘했기 때문에 프랑스를 상대로도 되게 잘하면서 그때 당시에 막 화제가 됐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축구에 익숙하고 서울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튀르키예에서도 튀르키예 리그가 뭐 그냥 단순한 리그로 취급되는 변방 리그는 아니잖아요. 유럽 5대 리그 바로 뒤쪽에 있는 그런 리그고, 그리고 이제 베식탁스는 튀르키예 리그 내에서도 3대 명문팀이죠. 페네르바체 그리고 갈라타사라이, 요 팀들에 비해서 베식타스가 돈을 최근에 못 쓸 때, 성적이 내려가 있을 때 이 팀을 맡아서 당장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을 끌어올렸습니다. 중도 부임을 해서. 그런 거 생각하면 귀네슈 같이 꾸준하게 지금 계속 성적을 유럽에서 내고 있는 이 감독은 명확하게 실패했다라고 볼만한 커리어도 심지어 막 딱히 없어요. 굳이 꼽자면 이제 유로에서 3패? 유로에서 못한 거? 최근에? 그 정도 빼면 명확하게 이 감독이 커리어의 내리막을 겪고 있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귀네슈를 아예 말도 안 해봤다. 심지어 정혜성 위원장이 1순위 2순위 귀네슈는 아니었고 3순위 4순위에 귀네슈가 있었는데 그 정도 순위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협상 카드로만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제시마 씨랑 협상할 때 제시마 씨한테 2번은 카사스, 3번 4번에 뭐 귀네슈도 있고 우리는 카드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협상하려고 협상 카드로만 놔뒀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냥 떠나보낸 감독인 거잖아요. 제시마 씨 감독은 왜냐면 제시마 씨는 커리어가 뉴욕 레드불스에서 짤츠부르크에서 어쨌든 요 전에는 라이프치히의 수석 코치 랑닝 밑에 있었죠.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실패,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실패인데 어쨌든 이 제시마 씨 감독은 기본적으로 분데스리가나 프리미어리그에서 공격적인 축구로 인정을 받아서 영입이 됐던 감독이에요. 라이프치히 정도 되는 팀의 감독으로 영입이 됐었고 리즈 유나이티드 정도 되는 팀에 영입이 됐었던 감독이잖아요. 공격 축구를 잘하니까. 물론 라이프치히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약간 저조했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현대축구에서 이제 환영을 받는 전방 압박 체계, 공격적인 축구 형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감독이 어쨌든 제시 마시거든요. 근데 이 제시 마시가 뭐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면 결국에는 연봉이었다. 연봉이 아니라 뭐 다른 거였다. 조건이 안 맞았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시 마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한 게 아닌 이상 협상력 부재죠. 캐나다 대표팀하고 한국 대표팀이 같이 협상을 했는데 캐나다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협상력 부재죠. 그거는 협상력 부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제시 마시, 르나르, 귀네슈 이런 감독의 이름이 막 나오면서 우리 대표팀이 어쨌든 좋은 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감독들이 관심이 많이 있구나 이걸 알았는데 우리 축구협회에 들어온 이력서가 뭐 100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인기가 그래도 있었던 그 대표팀인데 이제 위쪽에 있는 그 후보들을 놓치고 안 되고 이 사람은 싫고 안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3월에 임시 6월에 임시 그리고 심지어 이 중간중간에 황선홍 감독이라던가 홍명보 감독 이런 국내파 감독을 선임하려는 움직임이 또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또 이런 이름들이 막 나와요. 카사스도 결국에는 뭐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다가 한 4개월 5개월을 끌다가 나오는 이름이 포엘과 바그너였습니다. 이러니까 이럴 거면은 왜 임시 감독을 3월 달에 6월 달에 왜 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포엘 감독과 이 바그너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최선이었냐 이 감독들이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최고의 감독들이냐 라고 했을 때 그런 감독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악의 선택 이 정도까지 갈 감독들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표팀에 올만한 적정 수준의 이름값 요 정도의 감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거부 반응이 많고 비판을 듣는 그런 이유는 우리 축구협회가 감독 선임하는 프로세스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협상 능력이 부족해서 더 좋은 감독들을 계속 놓치다가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포엘 감독과 바그너 감독의 상황도 축구협회가 스스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왜 스스로 어렵게 만드냐? 이 감독들이 왔을 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환영하면서 그리고 이제 축구 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시작해도 모자를 파네. 이 둘 중에 한 명이 오게 되면 귀네슈였으면 좋았을걸. 제시마시였으면 좋았을걸.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 축구협회가 만든 상황인 건데 그러면 새로 오는 감독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우리 축구협회가 감독들이 어떤 감독이 오든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협회인데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왜 이렇게 못 만들어줄까? 뭐 애초에 뭐 포엣이나 바그너 감독이 100% 온다고 할 수도 없긴 하지만 일단 요 두 감독이 우리의 매우 유력한 후보로 올라왔는데 어떤 감독이 선임이 되든 일단은 한 배를 탄 거니까 이 감독들이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잘 했으면 좋겠지만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대표팀 감독이니까 못하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잘하기를 바라야 되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잘하더라도 이렇게 감독 선임을 하면 안 된다. 비판 여론이 많았죠. 근데 이번에 홍명보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배웠던 것들이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뽑은 과정과 그 후의 문제점 얼마나 학습이 되어 있을까. 이번에도 어떤 감독이 되든 2월부터 지금까지 감독을 선임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건 어떤 감독이 되든 그 감독이 잘했으면 좋겠지만 축구협회가 잘 선택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다. 잘 되게 된다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다시는 이렇게 감독을 선임하면 안 된다. 포엣이나 바그너 둘 중에 한 명이 일단 될 것으로 유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 감독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면 금요일에 이제 이임생 이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실 이것도 좀 웃기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 이임생 이사의 일정을 공유받고 싶진 않거든요. 그 정도까지 공유받고 싶진 않은데 아니 이임생 이사의 일정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심지어는 들어와서 홍명보 감독을 만날 예정이다 뭐 이런 것까지 심지어 막 나와요. 이것도 어쨌든 축구협회가 계속 구멍이 샌다는 거잖아요. 지금 포엣과 바그너 감독이 공개가 됐으니까 그러면 포엣과 바그너 감독도 에이전트들이 알겠죠. 우리의 상대 감독은 바그너구나 혹은 포엣이구나. 그러면 우리 둘밖에 없구나. 일단 내가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너네 바그너밖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또 나오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모로 이번에 감독 선임은 축구계가 얼마나 무능한지 특히나 이 축구계에서 그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이 무능한지를 볼 수가 있었다.